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이총총님, 김원재님 벌써 들어오셔서 저희들 기다리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조국혁신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진짜 조국을 혁신할까? 이런 약간 코믹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단어로 제3정당 운동 또는 새로운 바람,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과연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선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저 혼자서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여러분들 만날 텐데요. 자, 벌써 500분 가까이 이제 들어와 계시고요.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노희부 여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느낌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으로는 별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예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전! 요즘 저의 모토입니다. 역전. 지금 이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장도에 나서셨는데요. 네. 조금 있다가 자,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역전의 용사면 뒤질 수 없습니다. 진짜 백의 역전 용사 김종욱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김종욱 박사님 오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생을 역전하지 마시고 동접자를 3,000명으로 돌파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김종욱 박사의 과제시고요.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접 3,00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소식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전예현 교수님. 네. 비례대표 신청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열석이 가고, 네네.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을 기본으로 해서 모인. 예, 네. 축에 이제 그래서 열세입니다.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에서 그렇죠. 이제 상위 수문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몇 분이 이번에 정해졌죠? 이제 그 더불어 비례 연합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인 소위 위성정당의 순위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신청을 해서 민주당으로 추천한 후보군은 1그룹, 2그룹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15번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게 1그룹, 2그룹의 한 중간 정도 받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 무려 200분 가까이 됐다. 네. 192명. 네. 191명. 2명. 192명인데 그 중에서 일단 15등을 했다는 것은 네. 야, 평소에 전예현 교수님을 좀 잘 보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정말 내공을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픽스에 출연한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기성 미디어에 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스픽스를 많이 봐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픽스 통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신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시니까 이제 정치적 발언을 뭐 아주 현란하게 하십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전예현 교수님을 지원해 주셨던 분이 계신다면 어쨌든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까 큰 성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오늘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얘기도 나누어야 하고요. 왜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지,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는 평론가마다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당도 지금 뭐 인재 영입부터 엄청난 일을 하고요. 특히나 송영길 전 대표가 석방이 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제3정당이 이번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 정권 심판을 외쳤던 정치 세력이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희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96,000명, 97,000명, 이제 더 이상 당원을 모집하지 않는다기보다 당원이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밤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당원 투표를 할 수 있고, 지금은 국민경선인단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국민경선인단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좀 엄청 많이 모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몇 명이 오더라도 어쨌든 경선으로 이걸 뽑아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비례 후보로 지금 조국혁신당 얘기하는 겁니다. 예, 조국혁신당이죠. 그 비례로
순번 안에 든, 즉 20명 안에 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찍어줘야지만 되는 건데 당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당원 모집. 네. 그러면 자기를 찍어줄 사람을 결국 어떻게 모집하느냐? 국민 경선, 그러니까 국민 참여인단으로 모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동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아직까지는 표가 그러니까 몇 명이나 모였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10만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만은 전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김 네. 교수님, 이제 이렇게 만약 조국 혁신당이 지금 현재 그 비례대표 신청자가 91명, 그러니까 이제 91명, 91명이고요. 91명 인재 중에서 영입이. 인재 영입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101명. 신청자가 101명. 101명입니까? 네, 아, 조국 101명이고, 101명. 101명이고, 이 중에서 이제 내일입니다. 금요일 날 20명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일단 서류, 결정을 네. 하고 서류 심사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아마 오디션을 지금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2시부터 2시부터 하죠. 정견 발표한다는 거죠. 예, 점검 발표할 때 이제 저희들 스픽스도 거기서 현장 중계를 할 생각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20분이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국민참여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일요일, 월요일 날 이틀 동안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당원이나 국민참여 경선인단이나 1인 4표를 가지고 그냥 표를 찍는 겁니다. 남성 2명, 여성 2명을 찍게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어서 이 게임의 규칙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을 것 같고 또 20명 중에서 4사람을 찍으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흥행의 요소를 이번에 투표 방식에서 좀 도입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김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노인 변사는 10만 명 했는데 뭐 우리 찍기 선수들끼리 한번 찍어주시죠. 몇 명 정도가 국민참여 경선인단에 등록을 할까요? 말씀하신 여기 적혀 있는 거 50만으로 되겠는데. 그냥 적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톡방을 보면 대단히 열기가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좀 신청해 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신청해 달래 이렇게 귀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한 20명 몰고 올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붐은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계속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열어준 측면이 있는 거면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정당은 효능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그 진보적인 투표층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흐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흐름은 그래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 미래나 사실은 그 당에 비례 신청을 한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이 후보 20명 안에 다 각각 들어가는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자기네끼리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인업 딱 명단이 나온 걸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데 별론데 이런 느낌을 딱 가지게 되면 역시 자기네끼리 자리 챙겨주려고 이거 하나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당이나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잘 모르겠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내가 사실 좋아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찍어주기는 좀 싫은 마음이 좀 들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20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제대로 하고 왜냐면 다른 당에서는 정견 발표하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견 발표를 하고 또 와가지고 니네들이 찍어라. 니네들이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투표해라라고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지금 절차를 열어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효능감 내지는 공정성 이런 것하고 좀 맞아 떨어져서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정당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유권자로서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특히 뭐 현대 정치는 더욱더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 50만 명이 국민참여 경선인단으로 등록을 했다. 당원은 10만, 국민참여 경선인단이 50만. 이러면 이 폭발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저는 조국 혁신당 관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공하려면 50만 명 정도 와야 그래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지. 만약
당원이 10만 명인데 국민 참여 경선 인단이 10만 명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흥행을 하기가 어렵기 근데 때문에. 거기서 좀 문제는 이거예요. 역선택이나 이런 거 좀 다른 쪽에 방해 공작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당원 말고 예, 예. 국민 참여 경선 이게 지금 50%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조절은 해주겠지만 예, 예. 국민 참여인 단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조직적으로 이제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제끼고 좀 약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찍어주자라고 사실은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제 과학적,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얼마까지가 이제 실제로 조작이 가능하냐. 그렇죠. 10만 명 정도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100만 명은 절대 불가고요. 50만 명 정도 가더라도 이제 조작이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상위 순번으로 어쨌든 랭킹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잘 나가면 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46석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이런 거 없으면 조국혁신당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야권 전체의 붐이 일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야권이 뭔가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파이를 키운다 이런 거는 야권으로서 좋은 요소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제가 이제 속하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보기에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고 이런 인사들이 물론 조국혁신당에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진통 끝에 이런 분들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봐야겠지만 장애인분들이라던가 농민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뭐 장애인이나 농민이나 뭐 스타성이나 이런 게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보 진영이 추구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더 좀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인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신 거 보고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어떤 뭐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뭐 가산점을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안배를 해서 20명까지 이제 이렇게 할 테고 그 뒤에는 이제 가산점보다는 전국민 자유투표를 통해서 이제 정할 것 같은데 좀 전에 참 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비례대표 또는 이제 비례정당 후보이지만 진보진영 전체의 판을 키워서 가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들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의 멤버들은 절대적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엄청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보다는 비례 쪽으로 네. 많이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한 요소가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왜 조금 약해 보였느냐. 사실 큰 정당이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에서 통합선대에 꾸려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요소 많이 봐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구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속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좋은 경쟁이다 생각을 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더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